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책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나는 북스테이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휴대전화는 잠시 꺼두고 이 독서와 함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이 북스테이의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번 휴가 때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첫 소식은 포항으로 가봅니다. 이 휴가철을 맞아 울릉도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울릉도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런데 울릉도에 가지 않고도 울릉도 음식만큼은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육지에서 맛보는 울릉도 밥상 함께 맛보러 가보시죠. 아름다운 바다, 천혜의 자연환경, 그 속에서 즐기는 맛있는 음식들. 여름이 되면 가고 싶은 그 섬 울릉도. 하지만 바쁜 일상 속 뱃길은 멀기만 한데요. 무더위가 찾아온 요즘 기력도 떨어지고요. 입맛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울릉도 밥상 하나면은 번쩍하고 힘이 날 것도 같은데요. 멀리 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휴가를 낼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제대로 된 울릉도 본연의 맛을 육지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울릉도에 가지 않고 즐기는 싱싱한 울릉도 밥상이 여기 있어. 울릉도 현지 사장님들이 울릉도의 맛을 전하기 위해 육지로 직접 찾아왔다. 싱싱함이 가득, 건강함이 가득. 울릉도 밥상 지금 맛보러 갑니다. 울릉도의 맛을 찾아 영석 씨가 도착한 곳은 봉황대? 아니 그렇다면 경주 시내에 울릉도 맛집이 있다는 말씀? 울릉도 출신 사장님이 만들어내는 울릉도 밥상. 웃음부터 납니다. 여기에요. 보시면 돼요. 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게 안에서부터 벌써 울릉 합니다. 울릉도 출신 사장님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럼 제가 울릉도 음식을 좀 맛보려고 하는데 예. 바로 주문하면 울릉도가 제 눈앞에 딱 하니 바로 펼쳐집니까? 바로는 안 됩니다. 그럼요.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려야 된다고요? 예. 제대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맛보기 위해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법. 이 집의 메인 요리인 모듬 해물밥을 먹기 위해선 최소 30분 전 예약은 필수라는데요. 도대체 어떤 요리이길래? 여기는 울릉도 자연산 해물, 홍합, 뿔소라, 따개비, 고디, 문어 총 5가지 자연산 해물이 들어갑니다. 울릉도의 특산물들을 가지고 밥을 짓는다 이 말이신 예,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아진다 이 말이고.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바로 못 먹고 보니까 뭐 예약을 한다 앞에 보니까 크게 예약해야 됩니다 써 있던데 이유가 있어요? 이 해물밥은 해물 특성상 미리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문하시는 대로 제가 밥을 바로바로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공수한 싱싱한 자연산 해물들을 흰쌀 위에 듬뿍 올리고 정성스레 밥을 짓습니다. 그 사이 울릉도 산나물을 이용한 산채 비빔밥까지 준비 완료.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와야 되고 사실 가까운 거리만은 아닌데 공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쉬는 날 갈 수 있으면 가서 제가 공수해 오고 아니면 가족들이 아직 울릉도에 있습니다. 저 혼자 지금 나와 있는데 가족들이 보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쉬는 예. 날은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뭐 문어도 그렇고 뭐 이런 따개비 같은 거 직접 잡아요? 예, 잡기도 합니다. 그래야 이 재료비를 최대한 이제 손님들한테 저렴하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드디어 울릉도산 모듬 해물밥이 완성! 지금 이 순간 울릉도가 내 눈앞에 펼쳐진다. 자연산 해산물로 갓 지은 밥과 산채 비빔밥, 푸짐한 밑반찬까지. 여기가 울릉도로구나. 고소하면서 신선한 해물 향들이 지금 살살 나고 있거든요. 사장님 울릉도 출신이잖아요. 예. 아니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울릉도 음식들은 어떤 특징이 다르고 특산물들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왜 맛이 더 좋아요? 예, 울릉도는 다른 지역보다 더 청정 지역이고 다슬 지역이기 때문에 이 나물들이 부드럽고 향도 좋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해산물들은 그 울릉도 깊고 푸른 바다 청정 지역
어느 지역 못지않게 이 해산물들이 싱싱하고 아주 깊은 해산물 맛이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예. 울릉도 특산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울릉도 자연산이라는 거, 예, 잡으신 거라는 거, 예. 캐온 거라는 거, 예. 먹어보면 된다는 거. 기대하고 기대했던 모듬 해물밥부터 맛볼까요? 갖가지 해물 듬뿍 올려 한 입. 입안 가득 퍼지는 풍미에 한 번 반하고 쫄깃한 식감에 두 번 반하는 해물밥. 미소를 감출 수 없는 영석 씨, 진실의 입꼬리가 증명하는 만족스러움. 그래서 그 맛은 어떤가요? 쫄깃쫄깃 씹히는 뭐 보말에 문어에 홍합이 쫀득쫀득 씹히면서 거기서 감칠맛이 막 쭉쭉쭉쭉쭉쭉 나오는데 그냥 울릉도네. 울릉도를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메뉴 산채 비빔밥. 울릉도에서 직접 채취해 말리고 볶아내는 산나물들. 그 맛 또한 예술입니다. 좋은 재료와 정성 덕분일까요? 경주에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 번 찾아온 손님들은 꼭 다시 찾아오신다고요. 이 집 음식만의 특별한 매력을 발견하신 거겠죠? 정말 이 나물 자체가 너무 맛있고요. 저도 울릉도에서 이렇게 해산물이나 나물을 먹어봤는데 여기 나물이 정말 울릉도에 온 느낌처럼 정말 신선한 것들이라서 그런지 그냥 저절로 손이 막 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애들 데리고 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외식 하면은 항상 뭐 고기나 뭐 문어랑 이런 걸 많이 가는데 여기는 독특한 나물과 애들이 접하지 않는 음식이 있어서 애들한테 되게 좋고 되게 잘 먹을 것 같아요. 울릉도에 가지 않고 즐기는 울릉도 음식. 이번에는 어떤 메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울릉도에 가면 꼭 먹어봐야 될 음식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따개비 칼국수입니다. 그런데요, 이것 포항에서 울릉도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뭔지, 그 맛은 어떤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울릉도 따개비라 불리는 배말.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건강 식재료인데요. 이 울릉도 따개비가 듬뿍 들어간 칼국수와 구수한 따개비 내장죽은 울릉도에서도 인기 메뉴. 울릉도의 이름난 그 식당 맛 그대로 포항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요게 따개비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울릉도산 예, 울릉도산. 언제 들어왔어요? 어제 배 타고 갓 들어온 신선한 따개비죠. 야, 그래서 그런지 네. 보면은 말이죠, 탱글탱글하고 그냥 저 신선해요라고 딱 보이네요. 예. 제가 이 집을 들어오면서 울릉도 본연의 맛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가 예. 있습니다. 뭔가요? 예, 이 따개비 칼국수 본점은요. 그 울릉도 남양에서 있고 울릉도에 있고 여기 있고 우리 가족끼리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울릉도 본점의 재료부터 비법까지 그대로 포항에 가져왔다는 말씀. 그러니 울릉도 대표 음식을 포항에서도 즐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따개비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이 나온 물로 가지고 이제 내장된 내장물에 든 육수로 물하고 배합해서 만들어가 육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죠. 육수를. 그럼 이 육수 가지고 이제 면을 뽑아 가지고 칼국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따개비 내장으로 우려낸 육수가 키포인트. 거기에 단맛 더해줄 호박도 넣어주시고요. 깊은 바다향을 살려줄 미역도 넣어주세요. 육수가 팔팔 끓으면 즉석에서 뽑은 칼국수 면을 넣어줍니다. 이제 감칠맛 더해줄 감자까지 넣고 마지막으로 따개비살을 얹어주면 완성. 여기에 국수 대신 찹쌀을 넣고 푹 끓이면 영양 듬뿍 따개비 내장죽이 되는 거죠. 따개비가 이게 맛도 특별하지만 예. 몸에도 특별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소위 이게 이제 아기 전복이라 해서 우리 그 청정 해안 지역 그 바위 갯바위에서부터가 서식하는 이런 조개류이기 때문에 양식이 없고 예. 자연산만 서식이 되기 때문에 양식 전복보다도 오히려 더 보양식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야, 지금 죽 한 그릇 그리고 칼국수 한 그릇 딱 갖다 놓을 뿐인데도 이 해산물 조개 향하고 구수한 향이 계속 올라옵니다. 미치겠네 정말 이게 와 이렇게 향이 진하네요. 예.
야, 왜 이렇게 진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육수 쪽에 그 내장에서 나오는 육수에서 나오는 맛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만큼 우리 바다 향이 강하게 나오는 거죠. 육수로 뽑기 때문에 예. 빛깔이 다른 거죠? 네. 먹어보겠습니다. 울릉도 바다에서 채취한 자연산 따개비, 내장을 듬뿍 넣어 고소함과 진한 향이 일품인 육수와 쫄깃한 칼국수의 만남. 별미도 이런 별미가 없겠죠? 사골 오랫동안 굽고 우리면은 뭔가 진득한 그 특유의 고소함이 나오잖아요. 그런 질감하고 비슷해요. 이게 진득하게 오래 고왔구나. 오, 진하네요. 울릉도 대표 음식 따개비 칼국수. 울릉도까지 가지 않아도 그 맛 그대로 느낄 수 있으니 입맛 없는 여름철 별미로 기력 보충 여름 보양식으로 손님들에게도 인기 만점. 포항에서 즐기는 울릉도 음식 어떤가요? 울릉도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따개비 칼국수가 정말 유명하다는데 거기서 맛을 못 봤어요. 근데 여기 와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이 일품이네요. 땀이 쫙 나는 게 사이드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울릉도에 가서만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바다의 진한 향도 나면서 비린내도 안 나고 특유한 그 따개비의 식재료의 식감과 이 보약한 거를 먹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울릉도 출신 사장님들이 만드는 울릉도 밥상. 싱싱한 식재료를 직접 공수해오니 맛과 영양은 기본. 울릉도로 여행을 떠난 기분은 덤. 이제 포항에서도 경주에서도 울릉도의 맛을 즐겨보세요. 울릉도 해산물로 갓 지은 모듬 해산물밥부터 울릉도 산나물로 만든 산채 비빔밥까지 정말 여름 보양식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울릉도에서 유명한 따개비 칼국수도 포항에서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울릉도 맛이 궁금한 분들께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강원도 화천으로 떠나봅니다. 이맘때 화천에서는 아열대 과일 중 하나인 애플수박 수확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박계의 어린 왕자라고 불릴 만큼 작지만 당도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 시원한 맛보러 함께 가보시죠.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놀리는 거예요? 춘천 MBC 뉴스데스크의 새로운 얼굴 노지연 아나운서. 그래 수습이다 어쩔래? 제가 뭐 웃음이 나오나? 지금부터 본격적인 수습타운 훈련을 시작하겠다. 대한민국 장정들의 입대 첫 번째 관문이었던 이곳 백이 보충대를 아는가? 군대? 저거 말하는 거야? 최전방으로 가요. 최전방? 그래. 하천 알아요? 하천? 이거 차는 거예요? 여기? 네, 그걸 차고서 11m 높이에서 떨어지는 훈련을 받을 거예요. 에? 웬 수박이에요? 군대 간 남자친구들 또는 군인들이 가장 먹고 싶어하는 과일, 네. 여름 과일. 수박이에요 그게? 네, 이걸 주면은 유병소를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들어가요? 진짜 가요. 들어갑니다. 가요. 네, 앉아봐요. 신임 너 삐리리한테 너무 굴리는 거 아니야? 요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시행하는데 설치 조형물? 383 그쪽을 마크해놓은 건가? 저게 전쟁 나면은 이렇게 저걸 무너뜨려 가지고 저기 못 넘어오게 막는 전차를 막는 대전차 아 정말요? 방호벽. 처음 봤어요. 아니 정말 최전방이라도 가는 거야? 폭포에 도로 표지판? 아니 전방에 남자친구 면회 가러가 이 수박이랑 이렇게 사가지고 오라고 하시더니 이 하우스에 저를 데리고 오셨네요. 아 화천이 호박 유명하잖아요. 그 호박 하우스 지금 저 일하러 데리러 오신 거죠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마냥 해맑은 노지연 아나운서. 이곳은 화천군 간동면 애호박과 단호박으로 유명한 지역. 오늘의 미션 호박에 줄구어 수박을 만들라.
아니 수박 농장에 무슨 수박을 사갖고 오세요? 아, 이거 수박이 잔뜩 있는데. 아, 이거 호박 농장 아니고 수박 농장이에요? 수박 농장이에요, 수박 농장. 수박, 박수, 헷갈리지? 노지연 아나운서, 애플 수박 접수하지 말입니다. 여름이 무르익어가는 최전방 근처 화천군 간동면. 제철 맞은 여름 과일들이 수북한 요즘인데, 아니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고? 생긴 것은 딱 수박인데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니. 이것이 바로 이름도 예쁜 애플 수박 되시겠다. 사이즈는 홀쭉 줄이고 맛은 업그레이드 쫙 높였다는데. 와, 이게 다 뭐예요? 이거 호박이에요? 이거 호박에 줄 긋은 것 같은데요. 아니,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네요, 여러분. 이거 진짜 수박이네요. 따봐도 될까요? 네, 따보세요. 위에 바짝 따시면. 여기를 바짝 따야 돼요? 네. 이렇게. 오. 아니, 근데 간편해가지고 네. 깜짝 놀랐네요. 이게 만약에 큰 수박이었으면 그렇죠. 제가 이렇게 감히 한 손으로 들고 딸 수 없었겠죠. 와, 진짜. 오, 이 친구 꽤 묵직해요. 한 2인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예쁜 수박이. 보라색 너무 익었나 보다, 그렇죠? 네, 너무 익은 거. 와, 근데 이게 제 손으로 직접 따니까 오늘 저 몇 개 주실 건가요? 줘야죠. 일단 줘야죠. 일단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작도 하기 전부터 맛부터 보시겠다. 당도가 너무 높은. 정말 네. 높아가지고 쪼개진 거잖아요.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한번 먹어볼까요? 드셔봐요. 오늘 여기서 먹방 제대로 하고 가네요. 아, 이거 진짜 달다. 네, 그러니까. 당도가 너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애플 수박. 일반 수박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자. 휴대전화로 가려질 만큼 아담한 사이즈. 일반 수박은 넝쿨이 땅을 타고 자라지만 애플 수박은 공중으로 자라 넝쿨로 터널을 이룬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 앙증맞고 귀엽기만 한데 마치 수박 미니어처 같다. 아열대성 식물인 애플 수박이 춥기로 소문난 화천군에서 자라는 게 신기하기만 한데, 아니나 다를까 특별 관리를 받고 있는 애플 수박. 화학 비료 대신 미생물을 이용해 친환경으로 키우고 있다. 수습 훈련 중 잠시라도 가만 놔두면 이렇게 땡땡이. 노삐리리 상황 발생. 다쳐도 수습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노지연 아나운서한테는 감시병이지만 애플 수박에는 큰 일꾼. 애플 수박의 수정을 담당하는 보급병이다. 제대로 수정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썩게 된다. 수박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먹기가 겁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수박을 또 한번 사가지고 잘라서 손질해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 해보지 않은 분들이 모르잖아요. 이거는 그 자리에서 다 먹을 수 있어요. 아, 진짜 간편하네요. 옴니의 7월은 달콤한 애플 수박이 익어가는 계절. 4월에 심은 애플 수박은 지금부터 9월까지 쭉 수확이 가능하다. 작년부터 시작한 애플 수박 농사가 아주 성공적이라는데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도 더 많이 늘렸다. 청정 화천의 기운을 가득 먹고 자라 여름 과일계 필사되시겠다. 모두 계약 재배로 고소득을 보장받는 유망 작물인데 특히 요즘 같은 1인 가구 시대에 인기가 아주 많아요. 사과처럼 깎아 쉽게 먹을 수 있으니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건 당연지사.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네. 지금 깨질지 안 깨질지 불안해갖고 이렇게 예쁘게 이 그물망까지 씌워가지고 이게 멜론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네. 멜론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근데 계속 연속으로 하니까 당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접고 네. 이제 이 애플 수박으로 바꾼 거죠. 아, 애플 수박을 올해 새롭게. 작년서부터요. 아, 네, 작년부터 작년에 조금 시작을 하신 해보고, 거군요. 아, 그래서 왠지, 그래서 그런지 포장 상태도 약간 메론 비슷하게 돼 있어요. 아, 귀엽다. 이렇게 해서 6개 한 박스에 나가는 거죠. 이게 멜론에 워터만 붙어도 이게 워터멜론이거든요. 수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박을 또 하셨군요. 요거 이제 작년에 네. 먹어본 사람들이 네. 메론 먹어보고 맛있다고 주문해둔 사람들이 계속 아쉽다고 또 주문을 했어요. 아삭하고 부드러운 식감은 그대로, 달콤함은 업그레이드.
사이즈만 줄여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는 애플 수박. 일반 수박보다 재배 기간도 짧다고 하니 화천의 효자작물 인정. 비록 많이 일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우리 수박들을 아주 예쁘게 어루만져 주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더 풍성하게 자랄 것 같아요. 저 오늘 이렇게 고생했는데 뭐 없나요? 주스 한 잔 만들어. 정말요? 수박 주스요? 네. 지금 여기서 즉석해서 만들어 주신다고요? 오.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네.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카페에서 수박 주스 같은 걸 먹어보면 네. 그냥 그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나왔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보다 이 껍질을 째로 넣으면 아. 와. 아니 이게 껍질채로 이렇게 수박 주스를 만드니까 그 왜 우리 휴양지에서나 보던 그 코코넛 주스, 네. 야자수 그 주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생각나요. 드시면 막걸리처럼 그냥 벌컥벌컥 한번 마셔볼까요? 그래 무슨 빨대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볼게요. 네.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설탕이고 뭐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도 맛있죠. 노지연 아나운서 훈련하랬더니 와. 먹방 찍으러 오셨구만. 이거 그냥 수박만 갈았는데 무슨 혹시 꿀 넣으셨어요 여기? 아까 버려놓었잖아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화천에 와가지고 애플 수박도 직접 따보고 또 이렇게 수박 주스까지 얻어먹고 돌아갑니다. 이제 곧 쪽배 축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쪽배 축제에 오셔서 이 애플 수박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여름에 먹는 수박은 보약이라고 했던다. 화천 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는 애플 수박. 무더운 여름 시원한 애플 수박으로 입맛은 살리고 더위는 날리고 올여름 애플 수박으로 건강과 맛 모두 챙기세요. 이 애플 수박은 1인 가구 시대를 맞아 각광받고 있는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인데요. 이 일반 수박과는 달리 한 개씩 사과처럼 깎아 먹을 수 있어서 남길 염려도 적고 또 편리하다고 합니다. 올여름 애플 수박 많이 드시고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충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특별한 여행을 꿈꾸신다면 문학관 여행은 어떠세요? 이 충북에는 문학사에 큰 자취를 남긴 작가들의 기념관이 곳곳에 있는데요. 이야기가 있는 문학기념관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예술인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여기 그들의 이야기를 간직한 문학기념관이 있습니다. 너무 좋고 의미가 너무 컸고 일반인들도 문학적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시향이 흐르고 예술 정신이 살아있는 특별한 문학기념관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지난 2012년 괴산군 청안면에 들어선 문학기념관. 한국 문학과 영화, 방송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한운사 선생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작가 한운사 하면 요즘 젊은 세대에겐 생소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작가 한운사 선생님은 우리나라 그 드라마 작가 1세대로서 드라마라는 그 장르가 탄생하게 하신 그런 선생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일제 때 유학을 가셨다가 갑자기 징용을 가게 됩니다. 그 고생하신 그 3년 동안을 돌아와서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 소설은 바로 라디오 드라마, TV 드라마, 영화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올해는 한운사 선생이 작고한 지 10주기가 되는 해인데요. 선생을 추억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모처럼 기념관 나들이를 했습니다. 손희 씨 남편이 누구예요? 신상옥 감독. 이북에서 영화를 많이 만들게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두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지만 이거는 이제 전쟁 때 한 건가 봐. 피난 바다. 옛 사진들을 통해 추억을 소환해 봅니다. 여기에다가 기념관을 세우신 이유가 있나요? 바로 이 기념관은 선생님이 태어나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기념관을 짓게 되면 이곳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제공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거라 이렇게 하셔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고 그것을 소설로, 드라마로 남겼던 한운사 선생. 빛바랜 사진들이 선생의 그 시간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 누구세요? 한우사 선생님이죠. 그분이 우리 한참 새마을운동할 때 작사한 노래였는데 그거 생각나는 거 있나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한번 해보세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한국 영상문학의 꽃을 피우며 방송 드라마 개척의 대부라 불렸던 한운사 선생. 남과 북은 그의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남과 북이라는 영화는요, 북에서 만난 그 남녀가 다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져 갖고 인민군 장교가 어느 날 우리나라에 와서 투항을 해요. 그러면서 그 아내를 찾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고요. 네네, 투항하러 왔시오. 그 여자를 찾아주기 전엔 말할 수 없시오. 걱정 마세요. 전약하지 않아요. 전시장 곳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친필 시나리오와 방송 대본, 영화 포스터들까지. 여기 명복꽃을 피워요. 그래서 만든 분이 굴곡진 역사를 담아냈던 한운사 선생의 예술 홍가 정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우사 선생님 유언에 따라서 마을 주민들이 일주일에 체조교실 또 놀이교실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번 찾아오고 있어요. 남기신 것을 후대 사람들이 알고 그러기 위해서 이 전시관이 더 잘 운영이 되고 많은 사람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학기념관 투어, 이번엔 증평으로 가봅니다. 소월 시인과 이철호 소설가, 두 문인을 기르는 특별한 기념관인데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문인들의 핸드프린팅 코너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전국 문인 13,000여 명 중 중견 작가 이상 한 300여 명을 엄선하여 본 문학관에 문학인의 영혼이 담긴 그 흔적을 남기려고 핸드프린팅을 설치를 했습니다. 손 좀 내볼까? 나랑 똑같은가? 이거는요. 여기 있네. 너무 멋져요. 이거 만드셨어요? 이거 한 서너 달 돼요. 여기 이렇게 등록되셨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보람되고 좋습니다. 인정을 해주시면서 이 손마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 시인의 대명사 김소월. 명실공히 한과 슬픔에 쌓인 민중의 상처를 보듬어 안았던 민족 시인인데요. 토월간엔 주옥 같은 그의 시들이 가득합니다. 문학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민족 시인 김소월에 대한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경암 이철호 소설가께서 사비를 투자하여 이곳 충북 증평에 문학관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생전 단 한 권의 시집인 진달래꽃을 남긴 김소월 시인. 수많은 출판사에서 숱한 판본으로 거듭 출간되었는데요. 그의 시들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고 있습니다. 초호는 사랑하던 여인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애통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렇게 애절하게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시를 쓴 것입니다.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소월의 시들이지만 처음 생긴 소월문학관에서 그의 시와 마주한 소감은 또 어떨까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 그런 오늘 비 오는 거하고 너무 어울려요. 혹시 아시는 시 있으세요? 많이 알죠. 많이 아는데 정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고에 들이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소월 시인의 발자취를 뒤로하고 2층으로 올라가 보는데요. 이곳 경암관은 한의사이자 소설가인 이철호 작가의 삶과 문학적 성취를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문학 50년사,
한의사 40년 차로서 이철호 선생의 작품 중에는 태양인 이재마 전상권, 허준의 동의보감 전상권 등 67권을 저술하신 한국문단에 올려 있습니다. 한국문단뿐 아니라 한의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철호 작가. 주 활동 무대인 서울이 아니라 이곳 증평에 문학기념관을 세운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쪽에 제 큰처남이 살아요. 처갓집 동네고. 그래 여기 왔다가 역시 구남매의 셋째 딸한테 결혼한 저는 장인 장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다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곳은 벌써부터 지역민은 물론 문인들에게 새로운 문학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걸 문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와서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문학적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무료광자를 개설하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젊어서 이루지 못한 문학의 꿈을 실현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그 작품의 세계에서 인생 노년기에 인생의 승부를 한번 걸 수 있는 문학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문학을 꽃피웠던 문인들을 마주하고 그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만나본 문학기념관 투어. 지역의 문학 명소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그런 공간이 되어주길 희망해 봅니다. 괴산 한운사 기념관에서는 한운사 작가가 참여한 영화들도 상영이 되고요. 또 관람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여름 문학으로 특별한 여행을 떠나고 싶으시다면 충북 문학관을 권해드립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갈증이 나면 이 물을 드시나요? 아니면 음료수를 드시나요? 우리가 물 대신 섭취하는 이 음료수가 사실은 체중 증가의 주범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 탄산음료 한 캔당 열량이 100에서 150kcal 정도이고 이는 빨리 걷기를 30분 정도 했을 때 소모되는 열량과도 같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열량을 섭취하기보다는 물로 수분 보충을 하는 게 건강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물은 일시적인 배부름을 느끼게 해주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 변비를 없애줘 다이어트에도 그만인데요. 올여름 물을 가까이 하면서 더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